588 이 588번. EX 평균이 A이고 평균이 A이고 X제곱의 평균이 8A이고 분산이 16이랍니다. 자, 분산은 우리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이런 걸 배웠죠. 즉 8A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빵이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A가 그냥 4라고 나오죠. 따라서 평균이 4고요. X제곱의 평균은 32입니다. 자, 여기까지 찾아놓은 채로 어디 갔어 문제? 2분의 1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과 2분의 1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의 분산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평균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은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증명까지 다 해드렸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4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2가 되고, 즉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분산은 더해지거나 빼진 거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곱해진 녀석은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즉 VX의 4분의 1배가 됩니다. 분산은 16이니까 답은 4예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590번. 590번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Px는 X가 K분의 4-X K분의 4-X이고 X가 0, 1, 2, 3이래. 그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가 0, 1, 2, 3이 있다는 얘기고, 그때의 확률 값이 X에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확률이 K분의 4고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확률이 K분의 3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K분의 2고요. 3을 집어넣으면 K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에 확률 변수가 이렇게 0, 1, 2, 3만 있다니까 확률의 총합이 이제 1이어야겠죠. 따라서 얘는 4개를 더하면 K가 딱 1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3X 플러스 1의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9배의 VX를 해줄 건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10으로 다 바꿔놓고, 분산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평균을 구해보면 곱하고 곱해서 더하시면, 얘네 둘이 곱하면 어차피 빵이니까 두 번째 꺾기 계산하면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이거 얼마냐? 1이네요. 평균이 1 이쁘게 나오고요. 분산을 구하려면 X제곱의 평균도 구해야겠죠. 그쵸? 제곱의 평균은 확률 변수를 제곱시켜서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제곱해봤자 빵이니까 없고요. 1의 제곱이니까 10분의 3이고요. 4에다가 10분의 8이고요. 그럼 10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2가 나오네요. 20분의 20이니까. 따라서 분산은 VX 제곱의 평균에서 빼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1이 나오니까 우리 문제의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짱 어렵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595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50, 5분의 1을 따를 때, 그때 시그마 오타가 있네요. 여기에 K가 0부터 50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X가 0부터 50까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그러면 채연아, X 50으로 바꿔놓고 그럼 풀어보세요. 지금 다들 풀어보세요. 한번 지금. 뭐 그래도 모르겠는 건 뭐죠? 마치 오타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풀었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물어보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K가 아니라 X는 이렇게 써 있어야 합니다. 커피 어디 갔니? 내 커피. 그게 뭐냐니? 자, 짜짜짜. 전화해야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올려놓은 동영상 조회수를 한번 볼까요? 오이, 4명이나 봤네. 조회수가 4인데 4명이 본 거야? 1명이 4번 본 거야? 아, 왜 이렇게 오는 거야? 가래가 끼지? 자, 봅시다.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요렇게 표시한 거 기억나나? 요 녀석의 평균입니다. 요 녀석이 뭔데? X제곱의 평균이에요.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을 구하는 식을 보면 이 안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있었죠. 왜냐? 이항분포에서는 평균을 구하기가 쉽고요. 평균은 둘이 곱하면 10이고요. 분산은 여기다가 5분의 4를 더 곱해야 되니까 8이 되겠네요. 따라서 8은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 마이너스 100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 108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면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597번. 자, 발화율이 20%인 어떤 씨앗을 100개 심었을 때, 즉 첫 번째 씨앗도 발화할 확률이 20%, 두 번째 씨앗도 20%, 세 번째 씨앗도 20%. 즉 이게 뭐야? 독립시행 100번 하는 거야. 발화 확률이 20%인 씨앗을 심는 시행을 100번을 하는 거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 횟수가 총 100이고 발화 확률 20% 확률로 쓰면 5분의 1입니다.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NP니까 20이고요. 이 녀석은 루트를 씌워서 NPQ니까 얘에다 5분의 4도 곱하면 16이어서 표준 편차는 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분산이 N, P, 1-P 이런 거니까요. 자, 시그마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08번 여기다 해야겠네요. 608번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 fx가 a에 x-2 이렇게 생겼고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랍니다. 일단 a도 구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0부터 1까지 확률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인데 두 가지 생각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요 녀석을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네. 기울기가 a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 기울기가 m이고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요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2,0을 무조건 지나야 하는 직선인데, 그러면 2,0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냐? 이 녀석이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딱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첫 번째, 절대로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0부터 내가 관찰하는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는 직선 2,0을 지나고 이런 직선은 안 됩니다. 0과 2 사이에선 절대 x축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긴, 뭐 이쪽은 관심 없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전체 넓이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아까도 조금 전에 10초 전에 1초 전에 말했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만 그려주셔야 하고요. 요 가로 길이가 2고 요 세로 길이가 그럼 1이 돼야지만 전체 삼각형 넓이가 1이 나오니까 요 세로 길이라는 건 요 함수에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겠네요.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2a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그럼 1이 돼야 요 세로 길이가 1이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구했고요. 자, 두 번째, 뭐 구하래?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건 요 녀석 딱 반절 쪼개서 요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근데 반절을 딱 쪼갠 거 아니에요. 0부터 1까지가 지금 0부터 2까지의 딱 반절이잖아. 물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할 수 있나?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면 이게 4개가 넓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중점이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얘랑 얘도 중점이니까 얘가 길이가 똑같을 거여서 얘랑 합동이고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네 둘도 합동이고요. 이건 직사각형을 반으로 쪼갠 거니까 얘네들도 합동입니다. 뭐 이 정도의 생각 아니면 그냥 요 점의 좌표가 2, 여기다가 2란다. 여기 x좌표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a인데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사다리꼴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길이 더하면 2분의 3이고요. 곱하기 높이가 요 길이니까 높이가 1이고요. 넓이 2분의 1 하시면 확률 값은 요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609번. 지우개 어딨지? 609번. 뿅뿅뿅. 아, 개 피곤하네, 일요일 아침. 아, 수업 시간 좀 옮기고 싶네. 옮길 시간이 없네. 토요일날 저녁에 학원 있는 사람. 아, 안 되네. 학원 있는 사람이 있네. 아, 내 토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서. 왜? 이 시간이 좋아? 뭐로? 아, 토요일 저녁이 좋아? 아침 너무 힘들지. 자, 어느 버스 정류장에 도착 배차 시간이 6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할 때 확률 밀도 함수가 k분의 1이라고 생겼대. 실컷 fx는 이라고 줘놓고 문자를 k분의 1이라고 줬다는 건 상수함수란 얘기죠. x가 0부터 6까지입니다. 역시나 그럼 이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x축 아래쪽으로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고 6이 이쯤 있다고 할게요. 당연히 여기가 k분의 1이겠죠. 그럼 0부터 6까지 전체 넓이가 1이 나와야 하니까 가로 길이가 6이니까 세로 길이가 6분의 1이어야 전체 넓이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k값은 찾을 수 있고요. 그때 뭘 구하래? 기다리는 시간이 4분 이내일 확률은, 즉 4분 이내일 확률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꼭 얘기를 하세요.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기억나니? 이런 거 기억나니? 이런 거 기억나니? 아니, 뭐 풀어서 맞춘 사람은 기억하겠죠? 자료가 고를수록
분산은 커질까 작아질까? 복습 잘 하셔야 돼. 이거 봐봐요. 3일 전에 알려줬잖아. 이거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다 알려줬잖아. 자료가 고를수록 분산이 작죠. 분산이 작다는 건 평균 근처의 값이 더 몰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11번은 눈으로 보면 GX가 분산이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전체 넓이가 1인데 높이가 더 높다는 말은 전체 넓이가 1인 건 둘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 근처에 몰려있는 밀집 정도와 이 근처에 몰려있는 밀집 정도가 이쪽이 더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빈도수가 그 막대 그래프도 보면 여기 인원이 적고 막 가운데 인원이 막 많고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막 몰려있는 거잖아. 이게 더 고른 거라 표준 편차는 이쪽이 더 작아요. 우리 문제가 fx와 gx가 각각 그 표준 편차가 a랑 b니까 표준 편차는 b가 더 작아야 됩니다. 답은 2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 정규분포 곡선은 언제나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거 평균이 더 크겠죠. 그렇죠? 여기가 평균이고 이 녀석은 여기가 평균이니까 평균은 gx의 평균인 m2 값이 더 크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요. 자, 다음 614번. 띵띵띵띵띵띵띵. 자, 614번.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그 확률을 구하세요. 1번이 질문이잖아. P, Z가 자, 1.51 확률을 구하세요. 그 말은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시면 0 기준 좌우 대칭인데 어딘가 1.5가 있어서 이만큼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그 표에서 알 수 있는 값은 언제나 0부터 몇 가지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즉 표에 나와 있는 그 1.5에 해당되는 숫자 0.4332는 0부터 1.5까지의 넓이입니다. 여기에 0.4332가 돼야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전체 넓이가 1, 따라서 0 왼쪽 전체 넓이는 당연히 전체 넓이의 반절인 0.5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문제의 답은 0.933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넓이가 1이고 평균 기준 좌우 대칭, 즉 반절 넓이는 무조건 0.5여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9번 문제. 자, 619번 보시면 A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평균이 86,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이렇게 해볼게. A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를 X라고 하면 그 X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 그냥 할게요. 평균이 86,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이 86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마찬가지로 B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또 다른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Y라고 이렇게 놓고요. Y가 평균이 88,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래? A 과수원에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과, 즉 P, A 과수원에서 선택한 귤의 무게가 이렇게 98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 B 과수원에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B 과수원에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건 정규분포이긴 하지만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을 표준화라는 걸 해주셔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 녀석부터 표준화를 해주면 P. 표준화를 하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고요. 98에서 86을 빼서 15로 나눠야 되는데 젠장할 98에서 86을 빼면 얼마야? 12. 그럼 12를 15로 나눠야 되니까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4니까 0.8 정도 되겠네. 10분의 8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P 역시 표준화를 하면 Z로 바뀌어야 하고요. A에서 얼마를 빼고 88을 빼고 10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돼야 합니다니까 이제 확률 변수가 똑같아졌으니까 얘네가 확률이 같으려면 이 두 숫자가 똑같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풀면 A 값이 얼마인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짠짠짠짠짠짠짠 스텝 1이 끝났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있으셨나요? 또 혹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 자,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뿅뿅뿅. 다리가 이렇게 남의 것 같아. 너 표준 정규분포가 뭐 정규분포는 다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그 표가 표준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정규분포를 전부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확률을 구하셔야 합니다. 정규분포 곡선은 뭐 다 이렇게 생겼죠.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로서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그러한 이산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불렀습니다. 이산확률 분포의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이산확률 분포는 뭐 하는 거였냐? 그 표 작성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고 그랬죠. 그래프라는 게 없어요. 연속적인 변수를 확률 변수로 갖기 때문에 그 연속적인 점들에 대한 함수를 그려놓는 거죠. 이산확률 분포는 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없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만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드렸었죠. 자, 6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문제네요. 624번. 핸드폰 사용 시간이 남학생은 평균이 7시간이고 평균이 주말 동안 주말 이틀 동안 핸드폰을 7시간씩 쓰면 거의 뭐 눈 떠 있는 시간 반절은 핸드폰 하는 거 아니냐? 7시간이고요. 4시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 3, 4래요. 그때 전체 평균이 5시간일 때, 그쵸? 전체 학생의 전체라고 써볼까? 전체 평균이 5시간일 때 문제가 뭐야? 전체 사용시간의 분산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의 책에 있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중학교 3학년 책에 있는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그 남자의 7명의 각각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A1이라고 쓸게요. A1, A2, A7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남학생 7명의 각각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그냥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학생은 4명을 B1, B2, B3, B4라고 하죠. 자, 이렇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이렇게 써놓으면 첫 번째, 남학생 7명의 평균이 7시간이니까 즉 7명의 평균이 7시간이니까 얘네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다 더하면 49시간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은 A1부터 이거 끝까지 그냥 다 쓴 거예요. A7까지 다 쓴 게 49가 나와야 하고요. 잘 보시면 분산이 3이다 라는 말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라는 건 이 7명의 각각의 값을 각각 전부 다 7씩 빼서 제곱을 시켜야겠죠. 그쵸? 따라서 A1 빼기 7의 제곱, A2 빼기 7의 제곱, 끝까지 A7 빼기 7의 제곱. 얘를 7로 나눈 게 3이 나와야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그럼 얘가 21이 돼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잘 봐. 분산이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에서 평균을 다 뺀 게 편차고요. 이 편차들을 제곱시켜서 다 더한 걸 7로 나눈 게 분산입니다. 7명에 대한 그 분산이니까.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땐 2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곱부터 A1의 제곱, A2의 제곱, 점점점 A7의 제곱부터 쓰시고 마이너스 14A1 마이너스 14A2 즉 마이너스 14에 A1, A2 점점점 A7까지 쓰시고 플러스에 49가 7개나 있어요. 즉 289가 이렇게 붙어 맞나 계산하면 얘가 21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값이 49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찾을 수 있냐? 계산하기가 좀 귀찮겠지만 A1의 제곱부터 A7의 제곱까지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까지 오케이? A1의 제곱부터 A7의 값까지 찾을 수 있고 따라서 A1의 제곱, A2의 제곱, 점점점 A7의 제곱까지 계산을 하시면 310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네? 우와. 근데 49예요. 오, 그 왜 49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애들이 몇 명인데요? 뭐야? 이런 문제가 아니네. 뭐지? 왜 남자가 7명에 여자가 4명으로 봤죠? 아, 이 평균이랑 미친놈이네요. 자, 미친놈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자, 미친놈이었어요. 자. 어디에도 전체 인원이 안 써있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남학생이 A명이 있다고 X명이 있다고 하고요. 미친놈이네. Y명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남학생의 사용시간에 총합이 7x여야겠죠. 또 평균의 전체 인원을 곱한 게 전체 사용시간의 총합이 돼야겠지. 각각의 x명의 각각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다 더해서 x로 나눈 게 7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 더한 거는 그럼 7x인 상태여야 합니다. 역시나 여학생의 사용시간의 총합은 4y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의 사용시간에 이거를 몇 명이라고 하죠? 이거를 먼저 찾아놔야 됩니다. 제곱의 평균을 찾을 수 있는데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찾는 거야? 이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 녀석이 얼마여야 얘가 49를 뺐을 때 3이 되려면 요 값이 52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딱 분산이 되도록. 역시나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16을 뺀 게 딱 4가 되도록. 얼마? 여기가 2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학생의 사용시간에 제곱의 합이 52에다가 x 곱하면 얘가 52x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학생의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이
20y입니다. 그럼 남녀를 총 합친 제곱의 합이 52x 더하기 20y겠죠. 이걸 남녀 전체 인원으로 나눠준 게 남녀 통틀어서 전체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게 남자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 여자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 즉 이 분자가 전체 인원의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 그걸 전체 인원수로 나눠줬으니까 전체 인원의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이어야겠죠. 전체 인원의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갑자기 안 오케이? 멍 때리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케이? 다 됐어요? 되게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자 여기에서 뭘 빼야 돼? 전체 평균의 제곱을 빼셔야겠죠. 그쵸? 전체 평균은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5를 빼신 게 전체의 분산인데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생각은 전체 평균식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전체 평균식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남녀의 사용시간의 총합이 7x 더하기 4y고 이걸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시면 전체 사용시간의 평균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전체 사용시간의 총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눠준 게 전체의 평균인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모를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2x는 y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y 자리를 2x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분모는 3x가 되고요. 자, 여기가 그럼 40x가 돼서 여기가 92x가 됩니다. 빼기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 없어지고 남은 거 숫자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3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에 보기에도 분모가 있어요. 그냥 안 나눠지니까 뭐 답에 보기에도 분수로 되어 있겠죠. 자, 요런 문제네요. 자, 어쨌든 이것도 중학교에 되게 어려운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기에는 이제 헬이죠. 자, 우리가 풀기에도 헬이고요. 그쵸? 자, 다음 문제 625번. 자, 어느 학교 남녀 학생들의 시험 점수 평균이 훌레훌레훌레훌레훌레훌레후. 이거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자, 봅시다. A 학교, B 학교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각각의 평균이 적혀 있는 거죠. 90, 76, 84, 81, 71, 79, 84일 때 뭘 구하래? 전체 B학교의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는 자 여기가 궁금한 거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역시나 자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A학교 남학생의 학생 숫자를 X명, A라고 할까요? A명이라고 할까요? A명. 여기 여학생 B명 인원수가 C명, D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A, B, C, D 값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76C 더하기 71D 나누기 C 더하기 D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잖아. B학교 남학생의 수학점수의 총합이 76C고요. B학교 여학생의 수학점수의 총합이 71D이기 때문에 이게 분자가 지금 B학교 전체 학생의 수학점수의 총합이고 그걸 B학교 학생의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게 C 더하기 D니까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보면 요 84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 A 더하기 C분의 전체 학생 수가 A 더하기 C고요. 남학생, 전체 남학생은 남학생 수학점수의 총합은 90A 더하기 76C. 자, 이렇게 될 거여서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녀석을 분모를 곱하면 84A 84C는 90A 76C 이렇게 되니까 뾰로롱 이항하면 8C
6A 맞나 모르겠네. C는 A는 얼마? 3분의 4C 이렇게만 써놓게 됐나요? 또 요 녀석은 B 더하기 D 분의 81B 더하기 71D 이렇게 돼서 요 녀석을 정리를 하시면 다 따라오고 있죠? 다 따라오고 있죠? 진짜 8 D는 2B니까 B는 4D 뾰로롱. 자,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마지막 요거 하나 안 했죠? 요 84. 요 84가 그럼 A 더하기 B분의 90A 81B 자, 이렇게 되는 거라 정리한 거를 그럼 90A 81B는 84A 84B 뾰로롱. 자, 요렇게 찾았으니까 3B는 6A여서 B는 2A. 자, 이 말이 A 대 B가 몇 대 몇? 2대 1대 2라는 얘기야. 근데 A 자리를 뭘로 바꿀 수 있고 3분의 4C로 바꿀 수 있고 B 자리를 뭘로 바꿀 수 있고 4D로 바꿀 수 있어. 얘가 몇 대면 여전히 1대 2란 얘기죠. 요 비례식을 풀어보시면 4D는 3분의 8C 그래서 D는 3분의 2C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문제에 요 D 자리에 좀 귀찮지만 3분의 2C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평균 나올 겁니다. 네, 약분돼서 숫자만 남을 거예요. 좀 많이 귀찮네요. 자, 다음 문제가 어딨니? 634번입니다. 634번. 좀 귀찮네요. 이런 문제들은. 그렇죠? 이거를 빨리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634.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x가 0일 때 확률은 1이 아니랍니다. 이렇게만 주어져 있고요. px가 0일 때 확률은 1에서 px가 1일 때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말은 있잖아. 요 말이 있잖아. 이런 거야. x가 0일 때 확률과 x가 1일 때 확률을 더하면 1입니다. 잖아. 즉 확률의 총합이 1인데 얘네 둘이 더해서 1이라는 건 확률 변수가 0하고 1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야. 그렇죠? 둘이 더 확률의 총합이 언제나 1이 돼야 되는데 이미 둘이 더해서 1이라는 말은 그러면 그때 각각의 확률을 P라고만 쓰고 요 확률을 그냥 A, B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어차피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봐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1, 2, 3, 4, 5, 6인데 그럼 내가 1, 2, 3, 4, 5, 6, 7이라고 놓고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0입니다. 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럼 8, 9, 10, 11 쓰고 다 빵빵빵빵 쓰면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야. 무언가를 발생시켜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확률이 0인 것들은 쓰지 않죠. 쓰지 않아요. 확률이 0인 건 확률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하니까 A 더하기 B가 1입니다라는 조건에 그 다음 평균은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거야? 평균은 그냥 B죠 지금. 왜냐하면 곱하고 곱해서 더할 거니까. 자, 다음 분산 구해볼까요? 자, 분산은 먼저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는데 제곱의 평균 구하면 B가 나옵니다. 왜? 제곱시켜서 곱하고 제곱시켜서 곱할 거니까요.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런 게 주어져 있네요. 2x가 3분의 x래. 즉 여기다가 3배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B는 3B 마이너스 3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B 값을 찾아보시면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0하고 3분의 2가 나오는데 A, B는 지금 0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 값이 3분의 2야. 그럼 A 값은 3분의 1이야. 다 찾았어요. 문제에서 X가 0일 때 확률은 물어봤으니까 A의 값은 답입니다. 다음 635번. 왜? 저 유튜브에 있는 거 그 화면 찍어. 자, 635 확률 질량 함수가 px가 x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캠코더 바꿀 거야. 그럼 100만 원 주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저거보다 안 좋은 걸로 바꿀 거야. 왜요? 저거 반포에 갖다 놓고 반포에서 쓰던 거 여기로 가지고 올 거야. 잘 안 보니까 애들이. 잘 안 봐. 요새 교수수 애들이 이걸 잘 안 보더라고. 반포 애들 잘 봐요? 어? 반포 애들. 반포 애들 짱 열심히 보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예전에 쓰던 안 좋은 걸 갖다 놓고 여기다 좋은 걸 갖다 놓은 건데. 여기에 안 좋은 거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 여기 무슨 뭐 조회수 내가 올리는 영상 다 합쳐봤자 일주일에 한 10번 나와. 그래서 옛날에 쓰던 거 있지. 옛날에 그 수미사에서 다녔던 친구들은 알 거야. 수미사에서 쓰던 그거 반포에 쓰고 있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와서 내 거지. 다 내 거야. 다 내 돈 주고 산 건데 마이크만 좀 좋은 걸로 바꿨어요. 마이크는 얘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원래 쓰던 마이크가 막 다 박살나서 막 고무줄로 묶어놓고 막 지금 이래놓고 쓰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만 하나 사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이런 거 막 회전하고 이런 거 다 띄어서 반포에 가져갈 거면 캠코더만 저도 하나 딸랑 달아놔야죠. 배고파. 635번 어쨌든 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가 15분의 ax 더하기 4인데 x가 마이너스 1, 0, 1, 2, 3.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그 말은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때의 확률은 각각 집어넣은 거죠. 이게 15분의 4-a, 얘는 15분의 4, 얘는 그럼 15분의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 15분의 4 플러스 2a, 15분의 4 플러스 3a, 이런 식으로. 근데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이어야 되니까 얘네 다 더하면 얼마 나와? 다 더하면 5A. 다 하라고. 그러니까 다 더하면 20 플러스 5a,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내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라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의 값 뚝딱 찾은 거 마이너스 1 써놓고, 각각의 값도 마이너스 1 써서 확률로 써요. 15분의 다시 확률로. 그래서 a 값 찾은 다음에 다시 확률로 고치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5분의 5 이렇게,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 문제에서 p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 이하의 확률은, 근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에서 2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바뀌잖아. 우리 2차 부등식은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부터 2까지 확률은 이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세요. 자, 이런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자, 15분의 5니까 약분해서 뾰로롱 뿅뿅 쓰면 되겠습니다. 자, 636번입니다. 짜잔짠. 요런 계산 보신 적 있을걸? a 곱하기 b분의 k, 요런 녀석을 b-a분의 k 바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요렇게 바꾸는 걸 부분 분수라고 했는데 그걸 써야 하는 문제 같아요. 자, 왜냐면 px가 k 주어져 있고, 얘가 x 플러스 1분의 k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리고 x는 1부터 10까지잖아. 즉 그 말은 요 식에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1부터 대입을 해보면
1 곱하기 2분의 K 2 곱하기 3분의 K 점점점 10 곱하기 11분의 K 이렇게 된다고. 이 각각의 분수들을 이 공식을 다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1분의 K 빼기 2분의 K가 첫 번째 분수를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가 2분의 K 빼기 3분의 K를 정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10분의 K 빼기 11분의 K를 이렇게만 남아서 너네 둘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요. 즉 뭐만 남냐? K 빼기 11분의 K니까 통분하면 11분의 10K만 딱 남습니다. 근데 그 값이 전체 확률의 총합인 1이어야 하니까 K 값은 10분의 11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 문제에서 그럼 뭘 구하래? P. X가 K보다 클 확률은 K가 뭔데? 10분의 11보다 클 확률은 물어봤는데 얘가 어차피 1. 얼마니까 확률 변수는 지금 1부터 10까지 있잖아.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1. 얼마보다 크다는 건 1일 때 빼고 나머지 확률 전체 다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1일 때 빼고 2, 3, 4, 5, 6, 7, 8, 90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확률 1에서 X가 1일 때 확률만 딱 빼주시면 딱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되고 1일 때 확률은 여기다 1만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 638번. 여기도 풀어야겠네. 여기도 풀어야겠다. 여기도 풀어야겠다. 자리가 좀.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거? 그냥 아예 표를 작성을 해서 평균을 구해야 하는 그냥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이 유형이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는 선생이 정신병자인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말이 안 됩니다. 요 단원의 가장 핵심일 수 있는 유형이 이렇게 이산확률변표 표를 작성을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다. 여야 하는데 근데 얘는 왜 진짜 안 오지? 보통 늦어요 이런 연락도 없는데. 오예 오늘 쿠팡 세 박스. 오예. 짠짠. 어디 있니? 아이고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 630 그러니까 8번. 뭔가 맞죠? 638번. 자, 문제 보시면 그 주머니가 있어. 마이너스 2하고 주머니 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인데 이 중에 2장을 뽑아서 숫자의 제곱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숫자의 제곱의 합을 두 수의 제곱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자, 그럼 먼저 보면 그럼 확률 변수로 가능한 숫자들을 하나씩 써볼게요. 확률 변수로 가능한 숫자들이 1이 있습니다. 자, 제곱의 합이 근데 1이 되려면 이렇게 둘이 뽑던지 이렇게 둘이 뽑던지 여야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야? 맞죠? 제곱의 합이 2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곱의 합이 2가 되려면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만 뽑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곱의 합이 4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뽑히든지 이렇게 둘이 뽑히면 제곱의 합이 4인 거고요. 제곱의 합이 최대 5까지 될 수 있습니다. 5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렇게 뽑혀야 되고 이렇게 뽑혀야 되고 이렇게 뽑혀야 되고 이렇게 뽑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시면 분모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2개를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5C이니까 분모는 10인 거야. 알았지? 분모는 다 10이야. 다 10. 아, 그러네. 8 하나 안 썼네. 8? 그러네. 8 안 썼네. 8은 이렇게 둘이 뽑힐 때가 제곱의 합이 8인 케이스죠. 자, 분모는 어쨌든 다 10이야. 다 10. 자, 그 중에 잘 봐. 제곱의 합이 1이 되려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뽑혀야 되니까 2가지밖에 없잖아. 이렇게. 제곱의 합이 2가 되려면 이렇게 뽑혀야 되니까 이게 1가지밖에 없어. 뽑는 거니까 순서는 없으니까. 4가 되는 게 아까 말했지만 4가 되는 게 요렇게밖에 없으니까 또 2개. 5가 되는 게 총 4개. 8이 되는 거 딱 하나. 이렇게 있어서 확인해봐. 다 더하면 1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 더하면 1 나오죠. 그쵸? 1 나오니까 맞게 찾은 거다라고 이때 그 다음
평균을 구하세요. 사실 이건 일도 아니야. 이 표를 완성시켜 놓고 평균을 찾는다는 건 일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뿅.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그 설명을 할 때 글을 전부 다 내가 말로 하는 걸 전부 다 칠판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땐 뭐 그냥 숫자만 띵띵띵띵띵 쓰고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640번. 640번 보면 그림과 같이 1, 2, 3이 적혀 있는 흰 공. 그러니까 흰 공 1, 2, 3이 있고요. 검은 공 1, 2, 3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흰 공 1, 2, 3과 검은 공 1, 2, 3에서 이 중에 두 개를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 중에 최소값을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즉, 그러니까 1, 2개 나왔으면 최소값이 1인 거고요. 1, 2가 나왔으면 최소값이 1인 거고 2, 3이 나오면 최소값이 2인 거고 이런 거야. 즉, 그럼 이게 최소값이 확률 변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15개겠죠. 분모가 15개, 15개, 15개씩인데 자, 봐봐. 최소값이 3이 나오는 게 케이스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3, 3 딱 2개 나올 때만 최소값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이 두 개가 뽑혀도 되고요. 이렇게 뽑혀도 되고 이렇게 뽑혀도 되고 이렇게 뽑혀야 되고 이렇게 뽑혀야 됩니다. 총 5개 있어요. 5개. 여기까지 오케이? 최소값이 1일 땐 뭐만 아니면 돼. 얘네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 이상만 뽑히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세는 게 바람직하냐? 전체 6개에서 2개 뽑는 15개에서 이 중에 2개 뽑는 거 4C를 뺀 나머지에는 1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1만 뽑혀 있으면 됩니다. 6개니까 여기가 9개가 돼요. 딱. 그래서 정확히 전체 확률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확률의 평균을 구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43번. 얘기. 고를 때요. 만약에 처음 골랐는데 아니면 그걸 집혀두고 7개 중에서 다시 고르는 거 아니면 그래야겠죠. 1이에요? 그래야겠죠. 사람이라면, 그치? 내가 맞는 열쇠 고르고 싶었는데 얘 골라서 안 되네. 다시 놓고 또 골라서 또 안 되네. 이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쵸?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당연히 이전에 아닌 거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너 아니네. 버려. 뭐 이런 겁니다. 잠깐만 커피해. 자, 643번. 뿅뿅뿅. 정육각형. 한 병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대요. 정육각형 어떻게 그려야 이쁘게 그렸다고 소문이 날려나?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해. 자, 2가 됐고요. 그래서 이 세 점을 택하여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정육각형에서 세 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참고로 3가지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삼각형.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있고요. 뭐 다른 데 있어도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 모양만 보시면 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겠죠. 이런 삼각형. 세 번째, 이런 삼각형. 정삼각형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다 저 셋 중에 하나랑 모양이 똑같은 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양이라고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으니까, 즉 그때 각각의 넓이를 확률 변수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하얀색 점선으로 표시한 요 삼각형은 여기가 2고 정육각형은 한 각이 120도니까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값 2분의 루트 3이죠. 뭐라고? 뭐? 뭔 말이야?
어? 아니 1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 어떤 삼각형? 자 우리 1, 2, 3, 4, 5, 6번 꼭지점이라고 하자. 몇 번 몇 번 몇 번? 뭐 6번, 4번. 6번 4번. 뭐 점을 하나만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하얀색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 주황색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니까? 왜 4, 5, 6은 안 돼요? 어? 뭐라고? 1, 2, 6, 아니 세 점을 골라봐. 그럼 세 점을 골라서 이런 삼각형은 왜 안 돼요? 라고 말을 해봐. 6번, 5번, 4번. 6번, 5번, 4번 고르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네. 삼각형의 넓이만 확률 변수라고 하니까 넓이가 다 똑같은 건 똑같은 확률 변수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 계속 구하시면 넓이가 얘는 루트 3이 나오는데 자 그럼 요만한 삼각형은 몇 개 나오냐? 6개 나오죠. 그쵸? 왜? 각 여기를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세보면 딱 꼭지점 개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전체 삼각형 개수가 6시 3이잖아요. 얘가 20개니까 얘는 20분의 6입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그때 확률을 쓰시면 오케이. 전체 20개 중에 저런 삼각형이 될 확률은 20분의 6이고요. 두 번째 주황색 보시면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 4죠. 요 길이 4인 거 어떻게 하냐면 정육각형을 내가 좀 빠르게 그려보면 정삼각형 3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길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4 그럼 1대 2니까 루트 3이니까 얘가 60도 얘가 2루트 3 이런 거니까 요 삼각형은 얘랑 곱해서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넓이가 2루트 3이고요. 자 그럼 이게 몇 개 있냐 어떻게 셀 거냐면 잘 보세요. 봐봐. 이 중에 제일 짧은 변이 여기거든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요와 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2개씩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즉 총 12개가 있겠죠. 삼각형이. 그럼 전체 20개 중에 12. 마지막 전체 20개에서 얘네들 빼도 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없어. 급해. 내가 막 급하면 전체 20개니까 마지막 3가지밖에 없는 걸 알고 얘들 더하면 18개니까 얘가 2개밖에 없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삼각형은 사실 찾아보면 요거랑 1, 5, 3 연결한 거랑 2, 6, 4 연결한 거랑 이런 정삼각형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삼각형이 이렇게 2개밖에 없어서 일단 정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게 우선인데 정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요 한 변 길이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요 한 변 길이는 참고로 코사인 법칙으로 찾아도 되는데 선생님 난 젠장 망할 코사인 법칙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60도가 될 거여서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1이 되니까 루트 3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2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찾았죠. 2루트 3이라고. 즉 한 변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3루트 3입니다. 그런 삼각형은 2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완성해 놓으면 사실 이게 니들이 기대값은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기대값 평균을 못 구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표를 못 그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사실 이 표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경우의 수에서 이런 삼각형의 개수를 찾는 것들을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해. 자, 배고프네. 또 645번. 짜잔 짠짠짠짠 짜짜짜짜짜. 언제까지 나는 이게 주말에 맨날 수업을 해야 되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진짜 시간 옮기면 안 돼요? 아직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곧 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을 옮기면 숙제를 잘 해올 건가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왜 높죠? 목요일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텀이 더 짧아지는데? 아니 왜냐면 그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일요일 날 올 때도 그때 오기 전 토요일 날 그 시간에 하면 되겠네. 어차피 숙제를 닥쳐서 코앞에 대서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안 돼. 어차피. 그쵸. 수행평가 많은 건 다 알죠. 근데 웃긴 건 다 해오는 애가 있잖아. 수행평가는 똑같이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뭐 전교생이 수행평가 때문에 우리 학교 애들 중에 그 어떤 애들도 숙제를 할 시간이 도저히 없었어요 라고 하면 내가 그러면 납득이 하는데 누군가는 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제일입니다. 누구? 이 친구랑 저희는 생각 달라요.
얘를 예로 든 거 아닌데요? 아니 혹시라도. 다 했잖아요? 아닌데요? 다 안 했어요? 창밖에 다 던져버려야지. 뭐. 봅시다. 내가 오늘 좀 이따 저희 하연이랑 도윤이 숙제 해온 거 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더 있잖아요. 왜? 지금 일요일날 이 시간에 일어나서 숙제를 계속 하면은 돼요. 아니 똑같은 거 아닌가? 야 어차피 니네는 지난주에도 일찍 끝났고 대신에 일찍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면 되잖아. 아니 그때는 또 다른.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꼭 5시 일어나서 해야지 하면 못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서 숙제를 해야지라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새벽 5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게 이상한 그게 그 계획 이상한 계획이야. 사람이 새벽 5시 일어나서 수학 숙제를 야 그때 수행평가 단어도 5시 일어나서 외우는데요? 수행평가랑 숙제랑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이 다르잖아. 이건 안 하면 큰일, 수행평가 안 하면 큰일 나는 건데. 어? 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5시 일어나서 못하겠다. 645번. 자, 확률 질량 함수가 log ax 그리고 x가 139, 27, 80, 243이래. 그러니까 139, 247 뭐 걔네들이 주어져 있는 게 그니까 3회 빵승, 3회 1승, 점점점 3회 5승까지 이렇게 6개 숫자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전체 총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부터 찾으셔야 돼. 즉 로그 A의 3회 빵승, 로그 A의 3회 1승, 로그 A의 3회 2승부터 점점점 로그 A의 3회 5승까지. 자, 이렇게 다 더하면 로그 A의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얘네들끼리 곱하면 그 진수의 지수끼리 또 다 더해지겠죠. 그럼 0, 1, 2, 3, 4, 5까지 더하면 15가 되고 그게 15 곱하기 로그 A의 3인데 이게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로그 A의 3이라는 값은 15분의 1이라고 쓸게요. A가 너무 복잡한 숫자니까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다음 문제는 4부터 50까지의 확률에다가 4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확률에다가 4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숫자가 요 범위 안에 있는 어차피 4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확률이라는 건 3의 제곱일 때랑 3의 세제곱일 때랑 이거밖에 없어요. 2개밖에. 3의 4제곱은 50보다 이제 커지니까요. 그러면 P X가 3의 제곱일 때 확률하고 3의 세제곱일 때 확률을 더하라는 건데 여기다가 3의 제곱하고 여기다 3의 세제곱하고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로그 A의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5에 로그 A의 3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이 녀석이 15분의 1인 걸 찾았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또 뭐 또 더해야 돼? 로그 3의 A도 더하라는데 우리 이렇게 밑과 진수가 뒤바뀌어 있는 로그는 역수관계입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짜자짜짜짜짜짜 역수관계예요. 이 숫자 밑하고 진수가 위치가 바뀐 건 서로 언제나 역수관계여야 합니다. 역수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까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문제도 P X가 똑같이 로그 A의 X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는 저 X가 1, 2, 땡땡땡 10까지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역시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럼 로그 A에 1, 2, 3, 4, 5, 6, 7, 8, 90이니까 그냥 10 팩토리얼 정도로 쓸 수 있겠죠. 걔가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럼 A 값이 10 팩토리얼입니다.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진수끼리 곱하면. 자, 그때 우리 문제가 P X가 그럼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니까요. 1, 2, 3, 4 아니 5, 6, 7, 8, 90만 더하라는 거잖아. 로그 A에 5 로그 A에 6 이렇게 로그 A에 10까지만 다 더하세요. 자, 이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봅시다. 로그 A에 5 6 7 8 9 10인데 로그 A에 10팩 나누기 4팩.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로그 A의 10팩 마이너스 로그 A의 4팩이 되겠죠. 얘가 1이죠. 왜 사필이 아니 잠시만요. 이해했어요. 이게 순열이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라고 나오는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좀 난감해요. 왜냐면 저는 NPR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확통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1 마이너스 로그 A가 얼마야? 10팩이야. B는 얼마야? 4팩이야.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찾는 B의 값을 구하세요. 따라서 B의 값은 4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24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645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다음 651번.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자, 아이고. 자, 봅시다. 어떤 시험 점수 X의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T라고 하는 녀석이 15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50입니다. 자, 이 녀석을 표준 점수라고 한대. 이 T를. 니네 모의고사 성적표에 적혀있는 표준 점수 있죠? 그거는 참고로 여기다 15를 곱하고 50을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곱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고 더하는 숫자는 100을 더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두한테 100점을 기본 점수로 주는 거예요. 다만 요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보다 낮은 점수도 니들 점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100점보다 높으면 평균을 하잖아요. 100점이 아니야. 여기가 100을 안 더하고 얼마 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50 맞나요? 모르겠네. 이게 아니야. 그러네. 50인가 보네. 왜냐면 이 점수가 2점대 나오면 완전 상위권인데. 하여튼 니네 모의고사 실제 표준 점수 계산하는 식이 여기다 계산하는 숫자만 좀 다르고 여기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 적용되는 상수는 어차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시험을 만점 맞으면 보통 한 14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표준 점수가. 만점을 맞으면. 하여튼 그래요. 자, 봅시다. 자,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ET를 구하래요. ET. 자, ET는 2에 15 시그마분의 이게 뭐 왜 있는 거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할 땐 X 뺀 나머지 상수들은 이렇게 그냥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빠져도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즉 얘도 역시 요 X 빼고는 밖으로 다 빼도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5 곱하기
시그마분의 x만 평균 안에 들어있고 마이너스 m 플러스 5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얘를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여기가 뭐 분수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a분의 1이 그냥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a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결국 a분의 2x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즉 평균은 곱해지고 더해진 걸 그냥 다 밖으로 빼도 상관없다 이거야. 저 x가 평균이에요. x가 평균이 아니죠. 그럼 여기선 x가 평균이어서 x만 남겨놓나요? 이 x a분의 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세요라는 식에서는 확률 변수가 x이기 때문에 그 x가 아닌 나머지 녀석들은 상수고요. 그 상수들을 괄호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해도 나중에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x가 평균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ax 플러스 b의 평균을 확률 변수가 x인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시려는 x의 평균만 구한 다음에 a를 나중에 곱하고 나중에 더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럼 막 확률 변수에다 뭘 빼고 뭘 나누고 뭘 곱하고 뭘 더하고는 그냥 x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빼고 나누고 곱하고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요 두 개가 똑같은 기호잖아. 그러니까 이 통째로 없어질 거야 이만큼이. 즉 얼마만 남니? 50만 남습니다. 이런 얘기. 분산을 구하래요. v, t. 자, 분산은 덧셈 뺄셈 된 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곱해진 거에만 영향을 받아. 곱해진 값에 대신 제곱에만 영향을 받아. 표준편 적어야 하는데요. 뭐라고? 표준편 적어오는 거 아니에요? 분산을 구해야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야 표준편차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분산은 곱해진 거에 제곱만 영향을 받아. 빼진 거, 더해진 거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면 돼. 즉 시그마 제곱분의 225 곱하기 vx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야. 덧셈과 뺄셈은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하지만 저 분모에 있는 것도 나눠진 것도 역수를 곱한 거니까 어쨌든 곱셈에 대해서는 제곱의 만큼 영향을 받으니까 분모에 있는 시그마도 시그마 제곱이 돼서 나와야 되고 15도 225가 돼서 나와야 하는데 시그마가 표준 편차고 시그마 제곱이 그럼 분산이니까 얘랑 이렇게 딱 똑같아져서 분산이 22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225의 루트 씌운 15가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 시험 점수 x가 65일 때 그때 표준 점수 t 값이 80점으로 변환이 되었고 시험 점수 x가 50점일 때는 그 t 값이 30점으로 변환이 되었대. 35점으로 변환이 되었대. 그때 그러면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x하고 시그마하고 m 값하고 좀 찾으란 얘기야. 얘부터 집어넣으면 80은 15 곱하기 시그마분의 65 마이너스 m 더하기 50 이라는 식 하나와 35는 15 곱하기 시그마분의 50 마이너스 m 더하기 50 이걸 계산해서 시그마하고 m 값을 좀 귀찮지만 찾으란 얘기고 자 이게 우리 문제에서 그럼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 이항하면 30이고 시그마로 나누면 2니까 얘를 좀 정리하면 그럼 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가 65입니다. 일단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1 그럼 m 마이너스 시그마가 50입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쟤네들이 연립을 하면 m 값이 숫자가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죠? 내가 계산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15로 나눈 마이너스 1 50
두 개를 빼면 시그마가 3시그마가 15니까 시그마가 5가 나오고 시그마 5를 집어넣으면 평균이 55가 나오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값과 을이 있는데 값은 x값이 점수가 70점이고 을은 t값이 주어진 거야. 을의 t값을 찾아서 86이 나왔대. 그럼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을의 원래 점수를 찾든지 값의 표준 점수를 찾든지를 해야 비교를 할 거 아니니. 즉 값의 t값을 찾으셔야 돼. 그럼 값의 표준 점수는 값의 t는 15 곱하기 시그마 이제 5인 거 찾았으니까 값의 원래 점수 70에서 평균 55 빼서 50을 더한 게 값의 t 점수입니다. 이런 거. 그럼 얘가 계산하시면 15니까 3 남고요. 45 되니까 얘가 95가 나오네요. 값을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봤습니다. 값이 더 시험을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653번. 근데 그러면은 저기 식 구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식을 구할 때는 상관없이 했다니 무슨 얘기죠? 여기서 2번에서 구할 때는 그 평균 값이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지금 얘네들은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요거는 표준 점수의 평균을 낸 게 50이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그냥 표준 점수의 평균이다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점수와 표준 점수, 어떠한 사람의 점수와 표준 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그마 평균이 그때 평균이 얼마고 그때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런 걸 찾으세요. 지금 이런 얘기죠. 653번. 되네. 되다. 자, 우리 목요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고정이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알았죠? 숙제 안 한 것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숙제 안 한 것까지 포함해서 니네도 좀 이따 도장 찍어줘야겠다. 내가 좀 이따 도장 찍어줄게요.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해서 내가 도장 찍어줘야겠다. 자, 653번. 크기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정사각형들이 있는데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평균이 15고 표준 편차가 3루트 3일 때 넓이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야. 잘 봐. 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x라고 하면 둘레는 당연히 4x고 넓이는 x의 제곱이어서 우리 문제가 뭐냐면 둘레의 평균이 15고 둘레의 표준 편차가 3루트 3일 때 넓이의 평균은 이런 문제예요. 그럼 요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2x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4분의 15로. 요 식에서도 시그마 x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4분의 3루트 3으로요. 그럼 뭐 또 찾을 수 있냐면 vx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곱시키면 되니까요. 16분의 27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은 어디에 있나요? vx를 찾는 식 안에 들어있죠. 이 x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제곱이 4분의 15를 제곱시킨 걸 이항시켜서 정리하시면 넓이의 평균이 찾아진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의미만 잘 해석을 하시면 크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원래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야 하는 페이지인데요. 안 풀어서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162, 163, 164, 165에 지금 질문이 좀 집중돼 있어야 하는데 내가 딱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 안 한 것들 중에서 다시 질문을 받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안 돼 있으면 이제 나는 몰라요. 나중에 뭐 네가 기말고사를 보든 안 보든
다음 시간에 여기 숙제 안 돼 있는 분은 내가 요 유형을 앞으로도 계속 다른 책에서도 질문을 안 받아줄 겁니다. 경고예요. 알았죠? 숙제들 잘 해오세요. 수행평가 해야 되지만 수행평가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바쁜 건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 숙제 다 못해도 이건 해오세요. 알았죠? 다른 학원 숙제 다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자, 어디? 아니, 내가 알아요. 뒤에도 더 있는 거 알아요. 더 있고요. 체크해 놓은 거 지금 일단 다 풀 겁니다. 다 풀 거야. 짜자짜. 개념 복습 잘 하시고요. 내가 개념 그 개념 잘 하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를 복습 안 하고 안 보고 그러고 오시면 좀 그래요. 그럼 내가 개념 복습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쵸? 내가 혹시나 나 어차피 이거 설명해줘도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라서 안 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 일찍 보내드릴게요. 오늘 알았죠? 개념 정리하는 시간에 그게 잘 보고 그 분산이 평균의 제곱의 평균인 걸 빼면 되는 걸 그런 것들은 학습을 해와야 되겠죠. 뭘 알아요? 네가 어디서 오늘 새벽에 질문했잖아. x제곱이 8에 문제는 아니었어요. 진짜? 네가 아까 질문한 게 아, 그거요? 뭐 숫자로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얘가 7A인가요? 아, 제곱 못 쓴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7A라고 쓴 거야? 아, 타자를. 아니 네가 종이에다 쓴 거 사진 찍어서 보냈어. 뭐. 아니요, 그거는 희미한 돈. 네, 그래서 그거 읽고 그냥 안 보고 답장 안 하고 그냥 잔 거야 그거. 승질 나가지고 진짜. px가 얘가 2에 360분의 1 곱하기 120 컨비네이션 120 빼기 x 곱하기 7의 x승.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주 안 이쁘게 써져 있거든요. 자, 일단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122라는 숫자는 이제 2의 360승은 8의 120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요. 곱하기 120C 120 빼기 x는 120 컨비네이션 x이고요. 7의 x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8의 x승분의 1 곱하기 8의 120 빼기 x승분의 1 이렇게 찢을 수 있죠. 8의 120승분의 1 하나를 이렇게 두 개로 찢을 수 있죠. 왜 이렇게 두 개로 찢냐면 여기는 7의 x승을 분자에다 써주기 위함입니다. 지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써놓으면 120 컨비네이션 x 곱하기 8분의 7의 x승 8분의 1의 120 빼기 x승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 모양을 보면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겠네. 시행횟수는 120이고 한 번 발생할 확률이 8분의 7입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2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4분의 x-5이기 때문에 역시나 평균의 성질에 의하여 4분의 2x 빼기 5 하시면 되고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구하기가 쉬우니까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는 무슨 뜻이에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뜻인데요. 이항 분포. n은 정규 분포. N이 뭔데요?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왜 궁금하죠? 그래야 잘 네. 8분의 7 자리에 8분의 1 쓰면 안 되죠. 또동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자, 688번.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확률을 구하세요. 자, 1번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가
k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다만 범위는 1부터 5까지라고 주어져 있고, 그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p 4부터 5까지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인데 일단 확률의 총합이 1이 되어야 하니까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 kx 플러스 2분의 1을 구하시면 얘가 1이 나와야 하거든요. 정적분을 뾰로롱 뿅뿅 해보시면 2분의 1 k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뿅뿅뿅 1, 5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면 2분의 25k 플러스 2분의 5에서 1 집어넣은 걸 빼야죠. 2분의 1k 빼기 2분의 1. 좀 귀찮지만 2분의 24니까 12k 플러스 2가 1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4부터 5까지의 확률 역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냥 4부터 5까지 이제 k 값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dx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확률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 가요? 아까 그래프로 그려서 어떻게 하냐고? 아, 그려서? 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를 들었어요. 자. 근데 이게 직선이 y절편이 2분의 1인 직선이 하나 있는데 기울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만 보고는 몰라요. 왜냐하면 감소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체 넓이가 충분히 1이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충 그냥 모른다고 그려봅시다. 몰라요. 그냥 크게 그려놓고 모르니까 그냥 1부터 일단 5까지 관찰을 해서 확실한 건 x축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요 함수에다 1을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5를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얼마죠? 5k 플러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요 길이는 4가 돼서 그럼 사다리꼴 넓이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게 6k 플러스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곱하기 2만 하면 돼서 얘가 이제 1이 돼야 되거든요. 전체 넓이가. 따라서 k가 똑같이 나오죠. 12k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근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k니까 사실상 그림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 4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하세요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길이를 구해보시면 저기다 이제 4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k 값 좀 이따 집어넣을게요. 저희가 4k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럼 요 넓이는 9k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k 값 찾은 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적분이 편하지 않니? 아닌가요? 자, 다음 문제. 연속 확률 변수 690번입니다. 690번. 두둥둥둥둥. 주게 몇 개 없네. 오늘 있나? 주게 왜 이렇게 없지? 다 어디 갔지? 지우개가 다 어디 갔을까? 지우개, 우개. 강수학 없어진 자리에 국어학원 생겼던데? 그런다고요? 690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뿅뿅 이게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인데 이걸 0 왼쪽에, 즉 y축 왼쪽에만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야죠. 이런 식으로 0 왼쪽만. 여기가 a고 여기도 역시 a인데 마이너스 a인데 이쪽 건 그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a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A예요. 근데 참고로 1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다만 1은 무조건 얘보다 안쪽에 있어야죠. 왜? 정의된 구간 안에선 그래프는 절대로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부터 1이 뭐 이쯤 있다고 하죠. 뭐 이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이 딱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1이 앞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쨌든 전체 넓이가 1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사다리꼴 넓이 이쪽 반절만 구해보죠. 이쪽 반절을 구했을 때 이쪽 반절이 0.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면 되는데 요 길이는 당연히 A고요. 요 길이는 당연히 여기다가 요 함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1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A 빼기 1에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전체 넓이의 반절인 2분의 1이 나와야 하니까 여기서 A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럼 A가 1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딱 1, 여기가 그냥 딱 마이너스, 여기가 딱 1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확률 일도함수가 정의된 구간이다. 사실 계산을 해보니까 A가 1이 나온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확률 일도함수에 해당되는 영역이구나 라는 문제고요. 그때 A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은 물어보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 이렇게 중점 이렇게 2분의 1인 구간, 2분의 1인 지점 이렇게 중점 잡아서 요 넓이 찾으라는 얘기죠. 요 넓이. 여기 미친놈이네.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쪼개면 삼각형이 이게 다 넓이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중에 6칸이니까 답이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쭈쭌쭈쭌쭈쭌. 자, 691번. 오늘의 라스트 문제가 아닌가요? 라스트 문제가 맞네요. 맞아요. 뒤에 그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 문제들인데, 없는 거 보니 천재들이거나 없는 거 보니 자, 봅시다. 마지막 문제 이거 하고 1시간 반만 쉬자 우리. 691번. 짠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두둥뚱 k 괄호 절대값 x 빼기 2 두둥 마이너스 2 x 2.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여기가. 사실 계속 가죠, 계속.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짧게 딱 설명해 준다고 딱 될 건 아니라서, 이거 그릴 줄 모르는 사람 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옛날에 배우는 내용이라. 이걸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절대값은 이게 되게 간단한 거야. 되게 간단한 건데, 내 생각은 그래. 아주 조금의 생각도 어릴 때 하지 않아서 그래.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되는 건데, 봐봐, 뭐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얼마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 얼마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얼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절대값을 우리가 처리할 때 언제는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고 언제는 안에 있는 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언제는 이렇게 되고 언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언제?
그러게요가 아니라 나눠서 니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언제 얘가 양수이거나 0이면 이대로 되고 음수일 땐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야. 이래서 범위를 나눠야 되는 거야. 얘를 절대값을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대로 처리를 할지 부호를 바꿔서 처리를 할지 모르니까 그대로 처리하는 영역과 부호를 바꿔서 처리하는 영역으로 따로 나눠서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걱정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언제나 얘가 양수, 경우의 수 문제들 풀 때도 그렇잖아.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네?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로 나누어서 풀어보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자, 절대값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문제를 범위를 다 나눠서 풀려고 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요 녀석을 역시나 범위를 나눠야 돼. 왜? 요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서 뒤에 플러스 하면 이렇게 붙을 때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1하고 플러스 4 이렇게 붙을 때가 뒤에 있는 플러스 하면 안 바뀌니까. 언제야? 얘가 양수이거나 0일 땐 그대로 처리가 될 거야. 얘가 양수이거나 0일 때가 x-1이 0 이상일 때라는 거니까 x-1이 0 이상일 때가 x가 1 이상일 때와 똑같은 거고, 그럼 얘가 음수일 때가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거죠. 그럼 뒤에 거 이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그럼 이 함수 못 그린 사람 없다고. y는 x 플러스 2가 있잖아.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근데 이걸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x좌표가 딱 1인 지점이 있거든. 걔 이상인 부분만 그리세요라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4도 얘도 1 집어넣으면 3 나와. 얘도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그 1 집어넣으면 3 나오는 딱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근데 그건 1의 왼쪽 부분만 그리세요. 그래서 이 절대값 씌워진 종합적으로 그래프가 요딱으로 생겼습니다에 대한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이 범위를 나눠 보시면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 미만일 때로 그래서 나눠진다는 거죠. x가 0 이상일 때는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 또는 0이기 때문에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만 중요한 거야. 얘가 0 이상일 땐 절대값이 그대로 처리가 될 거니까 얘가 그냥 kx k 괄호 x-2 그냥 이렇게 써질 거라는 거지. x가 0보다 작을 땐 얘가 그럼 k 괄호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요 녀석은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k에 x 플러스 2 일단 이렇게 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요 녀석은 x가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거든.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여야 돼. 여기를 지나거든. 근데 우리 문제가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즉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는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 되고 여기 y절편은 참고로 마이너스 2k인 거야. 왜? 요 녀석 y절편 지금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k 나오죠. 그쵸? 마찬가지로 y절편은 똑같이 마이너스 2k가 나와서 여기를 지나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요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 전체 넓이가 반드시 1이어야 되니까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2k인 마이너스 2k죠. 지금 이 삼각형이니까 둘이 곱해서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k가 나오고 걔가 1이 돼야 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럼 이 숫자가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요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즉 마이너스 4분의 3이 요쯤 있을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1까지의 확률. 즉 요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사다리꼴, 왼쪽 사다리꼴. 참고로 요 함수식은 요 오른쪽 직선은 y는 이제 k의 2분의 1 찾았으니까 2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빼기 1. k가 4분의 1이죠. 미안해요.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오른쪽 직선이 요 범위니까 여기다 K값 찾은 거 집어넣는 거야. 왼쪽 직선은 Y는 얼마야? K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요 길이나 요 길이를 알아야 이런 사다리꼴의 넓이들을 찾을 건데 이 각각의 길이들은 각각의 함수에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다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뾰롱뿅뿅 나온다는 얘기야. 절대값 범위 나누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범위 열심히 나눠가지고 푸시면 아이고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못한 거부터 시작해서 통계 오늘 조작구를 다 내봅시다. 일단 미리 오늘 숙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텝 3 빼고 풀어오세요. 전부 다. 여기 확률 분포 단원 스텝 3랑 저 다음 단원 통계적 추정 단원도 스텝 3를 빼고 지금 스텝 1, 2가 남았거든. 앞 단원에 오늘 숙제였던 단원 확률 분포 단원에 스텝 3의 그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부분 좀 남았고 그 다음 단원 통계적 추정의 스텝 1하고 스텝 2하고 풀어오세요. 이거 여기까지 질문 받고 그 다음 시간 숙제로 스텝 3 두 단원 한꺼번에 내드리겠습니다. 자.